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방송하기 어려운 방송을 또 하게 됐습니다. 지금 KTN에서 해피캐시 앱 사용은 범죄 행위다. 해피캐시 앱을 파산 관제인에게 넘겨라. 이런 방송을 보면서 도대체 KTN이니 본인들의 위치가 어딘가요? 민주화본들의 회장인가요? 아니면은 판사인가요? 해피캐시 앱 사용은 범죄행위다?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고 무슨 자격으로 이런 말을 하죠? 해피캐시 앱을 파산관자인에게 넘겨라? 자기들 위치가 어느 건데 넘겨라 말아라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걸 들어보면서 8월 15일 날 참 거기서 김홍근 대표가 KTN을 욕하고 그러면 몰살시킨다고 그러더니 이성희 변호사하고 또 신탁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길영이하고 신탁극을 갖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더스 모든 피해자는 단체 고소를 해야 한다. 참 고소고발. 정말 KTN은 싸움 붙이는 일을 하는 그런 방송인가요? 그리고 지금도 시더스는 회생의 길을 걷고 있느냐, 회생선을 타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파산선으로 몰고 가고 있고 파산의 길로 몰고 가고 있다는 그런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 안 할 수가 없네요. 한번 들어봅시다. 제목이 해피캐시 앱을 파산 관제인에게 넘겨라. 그리고 해피캐시 앱 사용은 범죄 행위다. 그리고 해피캐시 앱에 잘못된 공지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그리고 시더스 일반 피해자 모두는 단체로 고소를 해야 한다. 자, 우리 엄민석 변호사님, 네네. 법과 원칙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법과 원칙이 잘만 지켜지면 대한민국은 여기서 또 한 번 수직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문제는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해피캐시 앱을 파산 관제인에게 넘겨라. 지난 방송에서도 이 얘기를 강조를 했지만 지금 이게 넘길 분위기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걸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걸 또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해피캐시 앱을 지금 저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또 소유를 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은 범죄 행위다. 이 말이 맞습니까? 제가 그때 방송에서 파산관제인에 대한 업무 방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업무 방해도 범죄 행위입니까? 네, 그렇죠. 업무 방해도 범죄 행위다. 자, 그다음에 해피캐시 앱을 통해서 지금 이성희 변호사 TV가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공지가 나가고 있잖아요. 꼭 그 주인처럼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공지된 내용이 잘못된 공지가 나가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회원들이 당연히 피해를 회원들이 이제 허위 사실이 유포가 되기 때문에 회원들이 피해를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그 시더스 피해자들은 단체 고소를 할 수 있나요? 그거는 이제 피해자들 자유죠. 그러니까 피해자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제 고소라는 게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제 형사처벌을 구하는 게 이제 고소거든요.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뭐 피해자가 아무래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지금 피해라는 게 이제 다른 것보다도 네. 지금 이성희 변호사가 이제 신탁 재산을 꽉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네. 1년 가까이 이제 꼼짝달싹을 못하는 이런 상태를 초래했기 때문에 이성희 변호사가 지금 1년 동안 이 해피캐시앱을 이게 소유하고 있나요? 아니 해피캐시앱은 그만큼 되지는 않는데 신탁 재산 같은 경우는 신탁 재산을 예, 예. 네, 신탁 재산을 움켜쥐고 있다. 예. 아니 신탁은 무효라고 했는데 무효인데 재산을 움켜쥐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럼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피캐시앱의 중요성. 해피캐시앱이 어떻게 중요할까요? 해피캐시앱은 네. 우리 주택코리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우리가 자산이다. 예, 가입을 할 때 이제 해피캐시 앱을 통해서 가입을 했고 거기에 이제 회원들의 데이터가 모두 다 들어가 있죠. 네. 데이터 들어가 있고 또 중요 사항이나 공지 같은 게 이제 해피캐시 앱을 통해서 이제 그동안 이루어졌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거를 이성희 변호사가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 폐해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피캐시앱에 있는 개인 정보를 지금 방송을 통해서 막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문제가 엄청 크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 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이제 우리 회원들의 동의 없이 네. 이렇게 그걸 본다든가 유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네. 이렇게 보는 근데- 거죠. 근데 그런 사실을 이성희 변호사가 모르고 있을까요? 이성희 변호사는 네. 좀 제가 특이한 변호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이한 변호사. 끝까지 들어볼 필요성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엄윤상 변호사하고 통화하는 내용서부터도 볼 때 해피캐시 앱이 사실은 파산하면 앱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파산한다고 앱 자체가 무슨 돈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앱이 지금 신탁 관리 또 이성희 변호사한테까지 넘어오게 된 과정 이런 걸 하나도 논해보지 않고 참 해피캐시 앱을 사용하는 건 범죄 행위다. 또 그리고 이제 지금도 아는 얘기를 쭉 들어봤을 때는 지금 이제 해피캐시 앱을 파산관제인에게 넘겨라. 참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은 파산관제인이 나한테 주세요. 소리를 하려면 파산관제인이 해야 할 말인데 과연 난 이런 걸 가만히 들어보면서 아니 남의 와서 감나라 대추나라 이런 거를 왜 이 두 분들이 또 엄유상 변호사를 앞세워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하는지 참 나 이런 거 볼 때 참 언론이 권력이 돼서 사실을 모든 걸 갖다 좌지우지하는 이런 거나 다를 바가 없다. KTN도 언론인사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준주아원들의 이게 뭐 순수 피해자라든가 뭐 지환이라든가 최승민 TV나 김태국 TV나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여론을 형성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다 같이 가는데 너만 이렇게 별도로 놀고 있다 뭐 이런 거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점점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파산선을 타고 가고 있냐 회생선을 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져요. 파산의 길을 가고 있느냐 회생의 길을 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또 하나 이성희 변호사가 뭐냐면은 이 신탁 자산을 탁 해갖고 꽉 움켜쥐고 있다라고 했는데 뭘 움켜쥐고 있는데 부동산을 움켜쥐고 있고 그럼 부동산 아닌 거는 뭘 움켜쥐고 있는데요? 엄청난 재산을 움켜쥐고 안 풀어주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겨가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요? 이성이 도둑놈이나 나쁜 놈이네. 뭔가를 참 이게 얘기 하나하나 하는 게 그러면 이것이
정말로 지금 남아있는 이 모든 것들이 신탁과 신탁 자산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 그리고 몰수보존 이거 했을 때도 금수대에서 하고 몰수보존 판결이 난 거를 이거를 국고로다가 보내지 않고 신탁관리위원회로 12월 13일 날 보냈어요. 또 12월 16일 날도 보냈어요. 그러면 이게 실제 몰수보존하고 이렇게 판결이 난 거를 어디로? 거기서 신탁위원회로 보냈다는 것은 어디에다가 힘을 실어줘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이렇게 간증하는 증거의 자료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이제 가만히 오늘도 이거 보면서 제목서부터 그리고 집단 고소를 해야 된다. 참 희한하게 지난번도 제가 이렇게 자꾸 이성희 변호사하고 그 다음에 또 엄윤상 변호사를 앞세워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피 터지는 싸움, 둘 중에 하나는 죽느냐 사느냐 이런 싸움을 붙이는 거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거야말로 싸움 붙이는 선전선동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니까 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2월 달에 참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면은 이 앱을 갖다 준 업체가 신탁되어 있는 거 알고 계약서 작성을 하고 이성희 변호사한테 저기 앱이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앱을 여태까지 지키고 살려서 여태까지 왔는데 그런 걸 다 안 해놓고 지금 오니까 한마디로 해서 내놔라? 여태까지 2월 28일 날 실대용 고려가 해산 명령 낼 때 그때 앱도 딱 같이 파산해가지고 정지시켰으면 이미 모든 게 싹 다 종료되고 끝난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하나 의식도 없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어떤 위치에서 이걸 파산관계에 이렇게 주라 말아라 이걸 앱을 사용하는 범죄이다 집단 소송을 하라 지금 싸움 붙이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이미경 선교사가 아주 훌륭한 전문 경영인 여기 오라클 신탁의 대표이사로다가 초대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지금 그런 오라클 신탁위원회 대표이사의 위치에서 결재고 명령하는 것 같죠. 여기에 회장님이신가요? 난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어떤 위치에서 이거를 주라 말아라 범죄 행위다 단체 고소하라 나 이런 얘기하는 거 볼 때 참 글쎄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것 같이 이 사람 선동질에서 나와서 싸움 붙이고 저 사람 끌어들여갖고 치게 만들고 과연 이것이 공정한 방송이고 정직한 방송이 이렇게 하는 건가? KTN 한국방송은 나라 한자 자체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힌 나라 이런 뜻이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병합해서 나라 한자에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언론 보고만 방송 보고만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게 KTN 한국방송이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제가 방송할 때 많이 했던 겁니다.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방송할 수 있는 이런 방송을 제가 해왔어요. 지금도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을 듣는 KTN이나 우리 김 대표나 이분들은 저를 패 죽이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원수같이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신탁을 갖다가 여기에 파산하게 만들고 신탁 무효 그 다음에 지금도 이게 해나가고 있는 걸 회생을 갖다 해가고 있는데 파산 쪽으로 몰고 가고 그쪽으로 힘을 갖다 실어주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대적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파산 쪽에 힘을 실어줘 버리니까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말을 갖다 좀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이 방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저는 KTN을 사랑하고 김홍근 장로 역시 정말 이런 죽이는 말 죽이는 데나 싸우는 말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거를 제공해주는 직간접적으로 제가 이런 방송하는 걸 볼 때 제가 말을 안 할 수 없어서 준주화원들을 많이 혼란 가운데 몰아넣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파산이 안 되고 회생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탁이 무효가 아니고 신탁을 통해서 다 살아나면 어떡하지요? 참 안타깝게 시리도 엄윤상 변호사를 자꾸 등용시키고 이 사람 저 사람 등용시켜가지고 신탁 무효. 그 다음에 뭐야?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사문서 위조, 신탁 사문서 위조 또는 뭐 이게 뭐가 무효다, 뭐가 거짓이다. 사실 확인도 안 된 것들이 처음 뭐 이래서 무혐의가 다 나올 때는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죠? 좋아요. 지나고 나서는 뭐 절대 언론이 사과 방송 안 한다고. 진짜 이게 언론이 권력이 되니까 사과 방송 안 하잖아요. MBC, JTBC, 여기 채널A,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할 거면 다 언론은 다 이렇게 여론이 질립니까? 참 보다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런 방송을 하게 됩니다. 천문TV 가족 여러분, 또 정말 시스템 코리아의 준조합원 여러분, 이런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기에 동요가 돼가지고 그래서 진짜 채권 지정이라든가 이런데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다 하나하나로 잘 한번 쳐다보세요. 정말 싸움 붙이는 일 아닌가요? 해피캐시 앱을 사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다. 그리고 해피캐시 앱을 갖다가 파산관계자에게 주라. 그리고 집단 소송을 걸어라. 참 유혹하고 미혹하고 충동질해서 아주 싸움 붙이는 데는 아주 전문가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보면서도 좀 씁쓸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준조합원 여러분, 정말로 곰곰이 제대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누가 무엇을 위하여 왜 이런 걸 기획하고 이런 걸 방송을 내보내면서 누구를 위한 무슨 방송을 하고 있는가? 사실 확인, 진실 여부를 가려보고 영적 사실도 진단해보는 그런 저녁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